센터장, 신규 센터장이 되신 분들은 이 교육을 받고 이제 센터 업무를 진행해야 돼요.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잖아요. 그죠? 어떻게 센터 일을 해보시니까 조금 버겁지 않으세요? 반응들이 없으셔. 예. 할만하신가요? 예, 좀, 기존의 지국장일 때 방문 선생님들만 관리하다가 이제 내방 선생님도 있고 내방 회원들도 수시 때때로 오잖아요, 애들이 지국 사무실로. 그래서 그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할 건 학습센터를 왜 만들었고 어떤 컨셉으로 운영해야 될지 이거랑 학습센터란 과연 무엇인가, 센터의 특징, 예, 일반 주과 다른 센터의 특징과 그다음에 학습센터를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 건지 센터장으로서의 목표 설정하고 진행하는 방법, 예, 이런 것들 영업 활성화 쪽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학습센터는 하기 전에 그 화명이 지금 내방 과목이 몇 과목이세요? 화명 센터장님 마이크 켜셔도 됩니다. 예. 아, 네. 예. 화명이 지금 현재 2월 마감 기준으로 네. 180과목이면서 한 16% 정도, 이게 무슨 얘기냐? 내방 방문 다 합쳐갖고 100일 때 16% 정도가, 16명 정도가 내방 회원이라는 뜻입니다. 16과목이. 예. 네. 그 점유율은 지금 전국 평균이 22%예요. 그러면 아직 6% 부족하죠? 6% 부족한 걸 내방 회원으로 올리셔야 된다는 거. 이게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전용 과목이란 게 있는데 전용 과목은 한 28% 정도 되고 이제 51과목 정도 됩니다. 28%면 전국 평균이 68%입니다. 그러니까 한 30%, 40% 정도 모자라는 거죠. 예. 그 40%의 평균을 잡는 노력을 해 주십사. 먼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목표 남학은 85과목으로 13%. 13%면 아까 얘기했던 22%에 좀 부족하잖아요. 예, 13%도 22%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내방에서 해야 됩니다. 이걸 내방 회원을 올려서 퍼센트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 방문회원을 줄여서 퍼센트를 높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안 돼요. 예, 방문도 같이 올라가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 남학은 이제 94% 정도가 전용 과목이에요. 그래서 패키지로 94% 정도 있으니까 평균보다 높은 센터입니다. 그리고 신반덕은 내방 과목 수는 좀 많습니다. 224과목이고 22% 평균에 와 있고 단 전용 과목이 5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68%까지 한 10%, 12%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12%를 끌어올리는 전용 과목을 집중하시는, 예, 시흥 장국은 뭐 다 수치가 좋기 때문에 제가 예, 더 언급 않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본인들의 센터가 이런 구조의 이런 회원을 분포하고 있고 어느 회원 쪽 전용인지 공용인지 거기에다가 이제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해 나가십사 하고 그래서 학습센터는요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졌냐면 아, 일단은 방문에 회원들이 선생님 오는 걸 싫어하고 요즘 엄마들이 자기 집을 개방하는 걸 싫어하니까 애들 학원으로 보내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자 하잖아요, 엄마들이. 그래서 그런 고객의 니즈를 우리는 그동안 충족을 못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문만 있었기 때문에 채널이.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게 공부방 채널 또 만들었잖아요. 애들이 방문하게끔. 애들이 오게끔 하는. 그걸 내방이라 그러는데 센터도 그래서 그때 만든 게 그런 회원들을 고객의 선택 폭을 넓히자. 그래서 학습 환경을 바꿔주자. 예. 오게끔 해서 충분하게 1대1 지도를 하면 맞춤 학습이 되는 완전 학습 교실을 만들자라는 취지하에 시설 사업으로 센터를 개설해서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그 건물에 거기에 학원형으로 탈바꿈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학원과 좀 딱 경쟁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컨텐츠가 좀 달라요. 그죠? 우리 교재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학원하고
학교 진도 맞춤식 강의가 아니에요. 이제 학교 진도 맞춰가지고 공부를 시키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 시스템을 적용시켜서 제대로 된 완전학습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도 학습이 아니에요. 요걸 엄마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엄마들은 센터라니까 학원이구나 하고 그냥 학원처럼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후에는 왜 성적이 안 올라요? 이 얘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성적을 올리기 위한 우리 완전학습 교실은 요런 맞춤 진도 학습이라는 거 엄마한테 처음 시작할 때 진행을 해주고 입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도 맞추다가 시간 다 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하지 않게 하게끔 센터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기초 학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은 이거죠.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 습관을 갖게 하는 것. 이런 컨셉을 여기서 최적의 학습 환경에 맞춰서 센터에서 구현하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일대일 맞춤 진도 주고 개인별 교재에 관리 철저하게 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어, 센터장님은 학원 원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학원의 원장을 보고 학원을 보내는 엄마들이 한 80%입니다. 그래서 원장이 어떻게 상담하고 원장이 어떻게 애들을 케어하는지에 따라서 그 학원이 흥과 망이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장으로서 옷을 제대로 빨리 입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센터에서는 집중 학습을 통해서 제일 크죠. 교재 밀림 없고 완전 학습시키는 거. 보통 센터들이 우리 센터, 공부방, 요즘 교실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부방에, 우리 교실에, 우리 학습센터에 오면 그날 공부해야 될 학습량 무조건 다 마치고 간다. 시간 구애를 주지 않아요. 빨리 끝나는 애는 빨리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날 학습량은 다 마쳐야지만 교재가 밀리지 않고, 그래야지 그 밀리지 않는 교재를 학습을 해야지 밀리지 않고 완전 학습이 되고, 그래서 자신감이 붙고 공부가 재밌어지고, 요런 선순환 구조, 요걸 만드는 거. 그래서 교재 밀림을 최소화시키는 관리, 예, 요걸 추구하셔야 된다는 거. 요런 컨셉으로 센터는 입지는 둘째 문제예요. 저희는 최대한 뭐 학교 근처에 고객 많은 곳에 뭐 지역을 다니면서 찾아서 개설하고 물건을 계약하고 인테리어하고 만들어진 게 현재의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입니다. 예, 그보다 더 좋은 데 입지 있지만 그런 건 뭐 비용이나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저희가 준비해서 만든 계약한 곳이기 때문에 어, 입지 나쁜 곳은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입지 탓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있는 자리 그대로 해서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니 여기에 고민을 초점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은 지구과 학원의 특징을 합쳐져 있는 곳입니다. 저희 센터가. 그래서 엄마들이 학원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바깥에서 보면 학원처럼 보이고 안에 들어와도 학원처럼 보이는데 학습하는 학습 콘텐츠는 학습지인 거죠. 네. 그래서 회원은 내방 회원이 있고 상품은 내방 상품이 있어요. 내방 상품 안에는 공용 상품이 있고 전용 상품이 있습니다. 이게 좀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공용 상품은 방문 상품하고 똑같은 회비를 받는 거예요. 단, 관리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20분 내외. 방문 관리 가면 15분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 이제 센터에 오면 예, 한 20분 정도, 보통 한 30분 내외로 일주일에 한 번 관리하는 요게 이제 공용 상품이에요. 회비는 동일합니다. 단 이제 공룡상품 회원들한테는 부가 콘텐츠를 제공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교재 밀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용 상품, 요거는 이제 어, 세 과목부터인데 원래는 7만 5천 원짜리 과목도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예. 교재 한 세트를 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 오는 겁니다. 이게 7만 5천 원. 전국에 몇 명 없지만 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상품을 전용 상품 말 그대로
센터에서만 운영하는 상품. 예, 일반 지국은 없고, 여기 이제 전용 상품. 그래서 공용 상품과 전용 상품 이 두 종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용률 아까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함영이 28%고 목포 남해이 94% 정도 된다는 거. 이 전용률이 높으면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교사는 내방 교사가 따로 있습니다. 분명히 뭐 지금 내방도 관리하고 이 일주일에 3일 정도는 내방을 하고 이틀이나 3일 그 다음에 뭐 방문을 나가시는 겸직하는 말이 아니죠. 겸직이 아니라 두 가지를 병행하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럼 그분들은 내방 선생님으로서도 계약을 해야 되고 방문 선생님으로도 계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서로 달라요. 시작하는 수수료. 누계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두 가지 계약서를 동시에 작성을 하신 분이 내방 교사고, 그리고 내방 교사는 학원에 등록을 해서 이 학원 우리 직영센터의 강사라는 걸 나라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내방교사 신고. 그 신고 없고 교육청에 신고 안 했는데 내방회원을 관리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지금 다 신고돼 있죠? 안 돼 있으면 빨리 신청해서 빨리 신고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벌금도 나오고, 본사에서 이제 벌점 받으면 저희가 그 대처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규정과 제도가 좀 달라요. 수수료도 내방 수수료 따로 나가고, 두 개 병행하시는 선생님은 두 가지를, 방문 수수료 따로 나가고, 그래서 수수료도 제도도 다르고, 인계인수 이런 것도 센터와 센터 간에는 다 똑같은데, 센터와 방문 조직 간에는 인계인수가 또 규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건 이제 한번 그 인수인계를 케이스가 생기면 그때 이제 저희들한테 모르면 알 수가 처음 해보면 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화로 상담해서 방법을 얘기를 듣고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먼저 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내방 회원이 지국으로 갈 때 그런 게 오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센터장의 역할 요거는 그동안 지국장으로서 안 했던 업무를 더 해야 되는 추가 업무예요. 그런 업무는 학원 등록, 금방 했던 강사 바꿨을 때, 내방 교사가 바뀌었을 때,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무슨 일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을 때, 요 업무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법에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요거는 필히 일이 생기면 문의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방 회원도 오고, 내방 교사도 있으니까, 요 방문 스님 관리하듯이 내방 교사도 관리해야 되고, 내방 회원도 케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학원 원장으로의 역할로서. 그 다음에 내방 교실 관리가 있고, 내방 교실 관리는 내방 회원들을 내방 교실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시면, 교실을 바꾸거나 회원을 옮기거나 이런 작업. 이게 이제 인수인계죠. 교실 내에서 이제 그다음에 고객 대상 행사 그 학부모들이 여기는 오잖아요. 물론 뭐 매일 죽돌이처럼 앉아서 기다리는 엄마도 있어요. 이 학원이 편해서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고객을 응대하는 학원 원장으로서 안 해도 될 일이에요. 이게 원래는 지국장님은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런 게 있고 행사 어린이날 뭐 할로윈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행사를 센터는 이런 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행사로 성과를 내게끔 하는 게 이런 업무도 있습니다. 추가 업무가 이런 게 있고 이게 센터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집중 업무. 센터를 만든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고객의 선택권을 하나 더 늘리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럼 선택을 늘리고 여기에 대한 회사는 일반 지국처럼 하는 게 아니고 인테리어도 하고 학원처럼 꾸며 놓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내방을 늘려야 됩니다. 회원을. 그래서 내방 회원의 최종 목표는
가장 작은 목표가 센터가 지국은 선생님들이 오후에 나가면 텅 비어 있잖아요. 예, 그 빈 시간대와 빈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센터는 그 지국에서 발생하는 고정비만 얻어낼 수 있는 정도의 목표. 그게 최소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매출 증대, 그 매출이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그 센터 전용 상품을 상담해야지 매출이 올라갑니다. 공용 상품은 아무리 많이 해도 매출 증대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지만 애들이 많으면 집기나 드나듦이나 이런 사용 비용이 증가하고 선생님의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4만 천 원짜리 애보다는 17만 원짜리 애 하나 관리하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네. 그래서 웬만하면 공용 상품은 지양하시고, 네. 전용 상품, 전용률을 높이는 작업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센터 인근 회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센터로 오게끔 해야 됩니다. 공용 상품을 오든 뭘 오든 와서 전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 주변에 있는 애들을 먼저 끌어들이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러려면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그 주변에 관리하고 있는 방문 선생님이 되죠. 그 방문 선생님과 그 내방 선생님이 조화로운 관리가 이루어져야지 센터가 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0m 내에 있는 애들은, 방문 애들은 무조건 전환시키는 작업. 지금, 지금 또 뭐 초창기에 물론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작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그 빠져나온 방문 회원이 다시 채워진다는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문 선생님도 윈윈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내방 채널 활성화 차원이 그런 부분을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조직 운영이 좀 다르죠. 내방 교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방 교사하고 방문 선생님하고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전체 조회나 이런 것들 초창기 센터들은 내방 선생님 따로 방문 선생님 따로 이렇게 운영들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내방 선생님과 방문 선생님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렇게 회원이 뭐 보내주지도 않고 뭐 이래서 센터가 침체 기로에 빠진 곳들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센터장님들이 요걸 잘 원활하게 하려면 같이 조회도 하고 그다음에 박문 선생님하고 내방 선생님이 같이 조화롭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작업들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센터장님은 일반 지국장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아까 추가 업무도 있었고, 그래서 센터장이 뭘 해야 되는지를 빨리 인지를 하시고 마인드맵을 잡으셔야 돼요. 음. 그렇지 않고 계속 끌려다니시면 내방도 안 되고 방문도 안 되고 이도저도 안 되는 센터가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역할은 이런 거다는 거. 그다음에 마케팅. 지금부터 이제 역할이에요. 센터는 방문하고 다르게 회원 관리가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학습 센터에 왔다. 그러면 우리 맞춤 교재를 가지고 얘가 한 달, 두 달, 세 달 공부를 하다 보면 자동으로 학습력이 올라가고 그 올라간 학습력 때문에 우수 회원이 되고 그 회원이 한두 명 늘면 센터 이미지는 높여지는데 누가 높인다? 요 회원들이, 우수 회원들이 입소문을 연결됩니다. 그래서 뭐 어디 전단지 돌리고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마케팅 분명히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입소문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내요. 그래서 행사도 하면서 그 빅마우스 엄마들이 다른 엄마들한테도 아, 저 센터 보냈더니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이거거든요. 그렇게 한 명, 두 명 정도를 뭐지? 집중 케어해서 학습 효과를 높이는 작업. 이런 작업도 그냥 연출하듯이 만드시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내 경쟁력을 높이는 겁니다. 일반 학원은 우수 회원을 회비도 안 받고 장학금으로 관리하는
학원들도 있어요. 그건 개인 학원에서나 가능한 거고, 그것 때문에, 이 입소문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픈시 뭐 현수막 이런 건 다 주는 거고, 이건 뭐 신규 센터 처음 오픈했을 때 하는 거 지금은 다 가지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경쟁력 강화 플로어는 입소문 마케팅, 그거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학습 관리가 필요하고, 그래야지 학습센터 이미지가 높아지고, 다시 그 입소문 마케팅으로 돌고, 이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는 건 철저한 학습 관리부터 시작된다는 거. 네, 그래서 내방 선생님 하는데도 이 학습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도 감독하고, 혹시 교실에 선생님이 관리할 때 들어가 보시나요? 들어가 보시는 분. 뭐 직접 관리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가서 보셔야 돼요. 내방 선생님은 자기 회원 관리라고 문 닫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게끔 버려두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센터장님들은 센터에 오는 애들 이름, 학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때마다 누구 이름 불러주고 인사하고. 무슨 얘기 아시겠죠? 예, 쟤 누구더라? 이거 안 됩니다. 예, 절대. 그래서, 그래서 센터장님들은 센터를 비우시면 안 돼요. 최대한 관리가 있으시면 빼셔야 되고, 센터에 오픈 아침에 열고부터 닫고 갈 때까지 센터에 있어야 됩니다. 언제 학부모, 언제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센터 요거는 이제 책상 배치인데 센터들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회원 관리를 할까? 저희가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세요 하고 배치도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좀 다릅니다. 보시면 이 선생님들은 애들 앉혀놓고 학년이 같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렇게 강의식으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뭐 처음에는 이렇게 실험 삼아 이렇게도 해보고 여기 선생님은 자기 자리에 앉아서 애들이 자기 공부를 하고 이쪽으로 와서 선생님하고 1대1로 피드백 받는 이런 시스템. 여기 선생님은 돌아다닙니다. 계속 애들 공부하는 걸. 얘 한 대 갔다가 쟤 한 대 갔다가 얘 한 대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는 분. 여기 선생님은 모아놓고 앉아서 움직이시는 분. 이런 형태로 한 네 가지 유형으로 센터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센터는 책상이 보시면 이런 책상, 1인용 책상이 다 있죠. 지금 여기 센터들도. 1인용 책상을 갖다 준 이유는 이거를 아무 때나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어요. 인테리어를. 책상을 벽에 붙였다가 모았다가 뗐다가 이걸 마음대로 해보시라고 1인용 책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독서대라는 걸 했었습니다. 한 세 개 센터 할 때. 독서대가 뭐냐면 옆이 막힌 거 있잖아요. 큰 거. 그걸 벽에다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해서 맞춰놨더니 이걸 선생님들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독서대를 다 없애고 1인용 책상으로 바꾼 겁니다. 그 이유가 그거예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애들을 관리하는 게 편할지. 선생님도 편해야 되고 애도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지금 책상을 학교 분단식으로 이렇게 1분단, 2분단 이렇게 놓으신 지국은 센터는 다시 레이아웃을 바꿔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교실이 한 개 있는 곳은 이쪽에서 한번 저쪽에서 할 수 있고 두 개, 세 개 있는 데는 교실별로 바꿔서 형태를 달리해서 움직여 보시고 애들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거 환경이 좀 바뀌면. 왜냐면 학교에 갔을 때 모양이나 학원에 갔을 때 앉는 모양이 똑같으면 좀 그런 게 있어요. 애들한테도.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한 명 한 명 한데 굳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붙입니다. 센터에다가. 읽어보고, 예, 요대로 따라하게끔. 학습 공간이니까 핸드폰 진동해주고 맨날 핸드폰 꺼라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예.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안내 문을 붙이는 겁니다. 문구를. 실내화 신는 데도 있고 그냥 신발 신고 오는 데도 있죠. 실내화 신는 데는 실내화 신고 들어와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기다 붙여놓고 그게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애들이 알아서 자동으로 합니다. 자기 교재 책상에 빼는 거. 지금 또 이렇게 하고 이제 지금 요게 이제 안 갖춰져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센터장님이 바꿔 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목표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기별 목표를 책정을 해줬어요. 그 최소 매월 순증은 10 이상 진행을 해야 된다. 이거 목표로. 10이면 3명이거든요. 패키지 과목으로는. 그쵸? 1인당 3과목씩 3명이면 9과목. 그래서 10 이상 되는 거고, 인근 지역 방문해온 내방 전환한 거, 요거 적극 상담을 해서 지금 또 아직 전환이 안 된 회원이 있다면, 전환을 시켜서 그래서 1개월 차, 2개월 차, 지금 다 3년 차 됐고, 시흥만 지금 1년 6개월 차, 2년 차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는 2년 차가 300과목이에요. 다 2년 차 다 넘었기 때문에 지금 300과목에 도달한 곳이 사실 안타깝게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300과목을 목표로 해야지만 BEP 달성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투자 대비 매출. 그 투자를 1,000만 원을 했다, 센터에. 그래서 매출이 1,000만 원 이상 나오고 순수익이 제로 됐을 때, 이걸 이제 BEP 달성이라 그러는데, 매달 고정비가 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누적으로 시키면 아직 BEP 달성하지 못한 곳도 있고, BEP 달성이 넘어선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적 보시면 이 영업이 보이는 데 있죠. 거기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 목적은 3년차 이상 됐을 때는 500과목은 기존으로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500과목 넘는 센터 지금 61개 센터가 있는데 500과목이 넘는 곳은 지금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 아직 500과목까지 가려면 조금 멀었죠. 그렇지만 오늘 교육 받고 나서 300과목, 500과목, 300이 500 가는 건 쉬워요. 300까지 가는 데가 어려워서 그렇지. 네. 지금 최고 많은 데는 1300과목 정도 관리합니다. 네 방만. 그래서 교실이 8개예요, 거기는. 예. 그런 식으로 어, 저희가 700과목 정도, 800과목 정도 되면은 교실을 더 만들든가 아니면 옆집에 가든가 아니면 옮겨서 넓히든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 전까지 이제 현재 있는 데서 최대한 과목 수를 네 방을 늘리는 작업. 그러려면 박문쌤이나 내방쌤이 윈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조화롭게. 그다음에 상품과 콘텐츠 이제 앞에 부분은 이제 이론 뭐 정의 컨셉 이런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센터의 상품 아까 전용 공용 얘기했죠. 상품. 그다음에 부가 콘텐츠는 어떻게 이용하고 어느 회원한테 부가 콘텐츠를 제공해야 될지 그런 것과 효율적인 회원 관리, 그다음 교실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센터 선생님을 어떻게 육성하고 관리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센터는 방과 내방이 같이 쓰는 공용 상품. 그래서 과목별 주 1회 20분 학습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건 권장하지 않아요. 네, 공용 상품은 권장하지 않고 수학은 뭐 4만 천 원, 회비는 똑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간 영어 리딩도 4만 천 원이에요. 그리고 한국사, 안타깝게 한국사와 AI 수학은 한 과목씩 팔질 않아요. 센터에서는. 한국사와 AI는 패키지로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 과목 이상 할 때만 이 과목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까지 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쿠키북은 내 방에서는 관리가 없습니다. 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 상품. 전용 상품은 회차별 50분 학습이 기본이에요. 뭐 50분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60분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학습센터 전용 부가 콘텐츠가 같이 붙어 있는 상품입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7만 5천 원하고 주위에 오는 한 과목 가지고 한 세트를 주위에 오는 7만 5천 원짜리도 있고 그걸 이제 단과목이라 그래요. 이 단과목을 여기 단과목하고 혼돈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단과목 가지고 7만 5천 원 오는 게 전용 상품 센터에서만 파는 거. 그다음 패키지는 어, 하나가 있죠. 12만 원짜리 요거 회원은 지금 하나도 없는데 수학하고 셈수학 요거는 셈수학이나 수학 AI 수학이 묶어서 12만 원.
짜리가 있어요. 주 위에 오고 해당 60분. 12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해운은 현재 없어요. 그 다음 세 과목. 세 과목짜리 행운이 이제 거의 60% 이상 됩니다. 17만 원. 3회 오고 50분. 그 다음에 네 과목 하면 4회 오고 50분 20만 원. 그 다음 3만 원씩 붙습니다. 그래서 세 과목 애가 네 과목 할 때 상품 변경이란 걸 뒤에 설명하겠지만 상품 변경에서 한 과목을 추가하면 3만 원만 더 내면 돼요. 자, 이게 이제 패키지 과목인데, 자, 엄마들하고 상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과목 17만 원 이렇게 상담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센터는 17만 원, 월회비가 17만 원입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센터는 월회비가 2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23만 원입니다. 이게 금액으로 상담을 합니다. 과목으로 상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17만 원 내면 애 보고 아, 수학, 국어, 영어 해야 될지 수학, 피자, 뭐 한자 해야 될지 이건 이제 수학군, 뭐 상품군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해서 붙이는 거예요. 교실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내 방은 수학, 국어, 영어 17만 원 이거 아니고 17만 원의 세 과목이에요. 반대로 설명을 하시면서 입회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 전용 상품이 늘어요. 학원을 보내면 어머님들이 20만 원 내외의 학원은 용납을 해요. 20만 원 넘어가고 30만 원 되면은 그다음 전문 학원으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17만 원, 20만 원, 23만 원. 우리 센터는 20만 원부터 하겠다. 이 센터장님이 정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정하면 어떤 케이스에 모든 고객이 원하는 케이스에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맞추느냐? 방문 횟수나 시간이 지정된 고객.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세 과목 권유했더니 우리 아이는 바빠서 두 번밖에 못 온다. 예, 요즘 애들 바쁘죠. 두 번밖에 못 온다 그러면 17만 원을 못 내고 두 번 오는 과목으로 뭐 12만 원짜리, 7만 5천 원짜리 두 개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17만 원을 받습니다. 단 두 번 오는 걸 세 번 왔을 때 150분이잖아요. 이걸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두 번으로. 150분에 맞춰주는 거예요. 학습 시간을 맞추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해하셨죠, 이거? 그래서 시간을 70분이나 80분 한 번 왔을 때 70분이나 80분을 하면 150분을 맞출 수 있죠. 두 번 와서도. 그래서 집중 학습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0분씩 못 있겠대요. 그러면 50분 대신 50분, 150분으로 해서 매일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 5일 오게 해서 올 때마다 30분씩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럼 150분 채워주면 되니까. 이해가셨죠? 그래서 5일 온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다섯 과목 한 데서 23만 원 받는 게 아니라 17만 원 받아가지고 30분씩 5일 오게 하는 겁니다. 이 센터장님이 세팅하기 나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이게 딱 이 23만 원, 20만 원이 픽스됐다 그래서 예, 그게 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운영의 노하우를 유도리를 발휘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 가셨죠, 이거? 이해가면 다음 걸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집중학습 필요한 애들이 있어요. 6학년인데 중학교에 가야 될 애들, 뭐, 7살에 한글 못하는 애들. 이 집중으로 공부시킬 때는 그 달만 시간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전형산 패킷 묶어가지고 중학생일 경우는 MK 세 과목으로 해서 7만 원 주위에 100분 해서 총 300분 관리를 가능하게끔 하는 겁니다. 두 번 와가지고 한 번 올 때 100분씩 해서 세 번에서 300분 해서 매일 1시간씩 5일 관리를 하든가 3일 동안 100분씩 관리하든가 시간과 횟수로 조절을 해서 집중 학습을 시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뭐 권장사항은 아니지만 중학생인데 수학만 23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냐고요? 수학을 뭐 저기 어디야?
애 문제집을 쓰면 안 되지만, 예, 문제집을 써갖고 애를 집중 관리하시는 분도 계세요. 수학, 국어, 영어 23만 원짜리 과목을 맞추고. 이건 뭐 저게 권장하진 않아요. 그런데 특수회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본사에 물어보고 가능한지 확인한 다음에 하시면 되고, 다양한 구성하고 가능하기 때문에 센터장님이 상품의 우선권을 가지고 권유를 하셔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뭐 상품을 조합하는 거 이런 건 센터장님한테 다 맡겨 놓은 거예요. 본사에서.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학습센터 전용 상품에는 부가 콘텐츠가 있습니다. 공용 상품 애들한테도 이걸 프린트해서 주는 센터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4만 천 원짜리 애하고 17만 원짜리 애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이게 이제 학부모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입소문이 나서, 쟤랑 얘랑 회비는 다른데 공부하는 콘텐츠가 같네? 이거 안 되거든요, 절대. 지금 주고 계시면 내 방 공용 애들은 중단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부가 콘텐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다지기가 있고 더하기가 있어요. 이게 다지기 더하기를 혼동하시는데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하실 게 다지기는 우리 교재에 붙어 있는 부가 콘텐츠예요. 우리 교재를 안 하면 이건 안 나옵니다. 예. 하는 애만 나오고 하는 과목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다지기는 수학, 국어, 영어에만 붙어 있어요. 그 국어 하는 애는 수학 하는 애는 세트별로 어떤 세트 하면 그 세트에 학습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의 심화 문제를 단원 평가 문제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그 목표에 대해서. 그래서 A, B, C 세 가지씩 해서 난이도별 10문제, 총 30문제씩 붙어 있는 게 다직입니다. 그 다음에 국어는 읽기 공부를 하면 BR, DR, R 교재 할 때 독서 기록장이 붙어 있어요. 이건 프린트물이에요. 지금 말하는 건 다 프린트해서 주는 거예요. 독서 기록장이라는 부가 학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어는 세트에 있는 신규 단어, 그 다음에 스토리 카드, 이런 익힐 수 있는 프린트물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다지기예요. 우리 공부를 더 하는 거. 더 다져보자. 그 주 학습 목표를 더 다질 때 쓰는 다지기. 그럼 더하기라는 게 있는데, 더하기는 이건 우리 교재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건 학년. 자기가 2학년이면 2학년, 3학년이면 3학년, 회원의 학년에 맞춰가지고, 이거는 뭐, 그 학년의 수준과 이런 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별 개념 정리랑 단원 평가 문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국어는 단원 개념 정리 연습 문제. 그 다음에 과학은 영어는 없어요. 과학은 개념 정리와 단원 평가, 한자는 한자어, 교과서 한자어, 연습 문제. 이렇게 학년과 과목에 맞춰서 있는 게 더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회원별로 부가 콘텐츠는 회원이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허락이 될 때, 그때 프린트해서 주는 거예요.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재가 자기 밀리지 않고 제때제때 잘 풀어나가고 다 풀었는데 시간이 아직 남아있고 요럴 때 이걸 프린트해서 주는 거예요. 요거는 애 이름이 찍혀서 나옵니다. 요거는 없어요. 네. 그래서 개인별 능력별 난이도 및 분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고 무조건 주시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표준 회원 관리인데 이거는 방문하고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관리 전에 준비하는 거. 당일 관리 교재는 아침에 내방 선생님들은 오늘 와서 해야 될 애들, 방문한 애들, 내방 오는 애들 관리 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출석 체크. IM 클래스가 그동안 썼었는데, 이제 이게 서비스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재능 스마트 출결 시스템을
오픈해놨기 때문에 그걸 쓰셔야 됩니다. 그걸 한 번도 안 쓰신 분들은 김미진 대리한테 상담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태블릿을 쓰고 계시나요? 재능 출결 시스템을. 예, 쓰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쓰셔야 돼요. 예, 출결 체크하고 들어오고, 출결 체크를 하는 이유는 아시죠? 요건 왜 해야 되냐면, 애가 들어오는 시점부터 나갈 때까지 우리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사고가 나고, 뭐 잘못되고, 이러면 본사에서 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따 뒤에 설명하겠지만, 보험으로 그걸 커버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결 체크가 안 되고 어디서 사고 난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출결 체크는 꼭 해야 되고 엄마한테 왔다는 걸 알려야 되는 게 의무예요. 갔다는 걸 알리는 것도 의무고. 예. 그 다음에 1대1 학습 관리를 하고 한 5분 정도. 그 다음에 스스로 학습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길죠. 한 40분 정도 하는 거. 이게 스스로 학습이 되게끔 센터를 운영을 해야지 내방 선생님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가성비가 좋아져요. 내방 선생님한테. 짧은 시간에 많은 회원들을 동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게끔. 그래서 요거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 이게 이제 센터장님이 내방쌤과 같이 해야 될 일입니다. 신규 회원이 왔을 때. 기존 회원 자리 잡힌 애는 알아서 잘 하겠지만, 그 다음에 피드백 점검하고 퇴실. 요때도 나갈 때 출결 체크하고. 요렇게 6가지 루트로 돌아가서 여기 한 50분 내외로 도는 작업. 여기 이제 표준 회원 관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돌아간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없지만 엄마들한테 무슨 일 있으면 톡을 보내든가 전화 상담하고 이건 내방 선생님이 하게끔 해야 되고요. 그게 안 되면 센터장님이 직접 학부모하고 소통을 하는 시간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학부모들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내방 선생님은 본인 내방 회원은 알겠지만 센터장님은 전체 회원, 전체 학부모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지금 센터장님이 한 달 됐으니까 2달, 3달 안에 그렇게 익혀보고 엄마들이 오게끔 해서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시간 날 때. 그 상담 주간 해서 운영하시는 센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방 교실 운영 방법입니다. 이건 이제 선생님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고 내방 선생님.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운영 방법 이런 걸 어, 권장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령과 과목 수를 감안해서 회원 시간표 구성하는 거. 지금 시간표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시간표를 적절하게 10분 간격을 두고 센터에 보면 그 내방 선생님들이 애들이 많으면 그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고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센터는 50분에 한 번씩 종을 칩니다. 종소리가 울리더라고요. 예. 종소리 울리면 전체 애들이 다 일어나요. 나가서 화장실 가려는 가고, 그래서 한 10분이나 5분 정도 다시 종을 울려가지고 다시 들어가게끔 해서 공부 시작하고. 이 학교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 방생들이 좀 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애들도 애들이지만 선생님도 좀 쉬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시간표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 저학년이고 한 과목 하는 애들은 먼저 관리합니다. 공용 과목인데 예. 공용 과목과 패키지가 막 섞여 있으면 정신 없어질 수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운영의 노하우. 그 공용 과목 애들을 앞 시간으로 당겨가지고 먼저 실시하는 관리를. 그 다음에 주위의 패키지 회원, 주위회와 패키지 회원은 이 스스로 학습을 먼저 시켜요. 오늘 올 때 점검 피드백 안 하고 제 하던 다음 것부터 해. 걔는 먼저 자율학습 시키고 자기가 공부하고 그 다음 피드백하고 돌려보내요. 이게 이제 선순환 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키지 애들은 여러 과목을 하기 때문에 그 한 과목 한 과목을 봐주다 보면 다른 애하고 코드가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께 좋더라 해서 이제 권장사항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뭐 이렇게 굳이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하면 반드시 10분 간격 시간 차이를 줘야 돼요. 시간표 짤 때. 그 다음에 1시간 기준으로 저학년과 방문 공용일 때는 회원이 3명이 넘지 않도록 배치를 하셔야 돼요. 애들이 3명 넘으면 3, 3분고 9과목인 거거든요. 그래서 1시간 안에는 3명이 안 넘게끔 배치를 해서 선생님이 요 모둠에서 3명, 저 모둠에 3명에서 그래서 책상을 분배하고 레이아웃을 바꾸라는 작업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회원 가려면 저학년 1명, 뭐 방문 공용 2명, 요 정도로 해서 패키지 5명 정도 해서 1시간 안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시간에 몰리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게 몰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엄마들이 보고, 아, 여기 안 되겠네, 시끄러워서 이게 나와요. 그래서 최대한 안 몰리게 시간표를 분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몰리는 시간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상담해서 애들을 돌리는 작업을 해서, 아, 이 센터는 조용하고 애들이 아무리 엄마들은 전체 원이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몰리는 시간 딱 보고, 아, 여긴 안 되겠나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유도리 있게 잘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뭐, 회원이 많았을 때는 특히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애들 몰리는 시간. 그래서 어떤 데는 선생님이, 내방 선생님이 너무 몰리는 선생님은 그 선생님 회원을 다른 선생님한테로 옮기는 내방 내의 인수인계를 단행합니다. 그래서 신규 내방 선생님 오시면 그 선생님한테 그 회원들을 모아서 이 선생님이 기본 수수료를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방 선생님도 수수료가 같이 올라가는 구조. 네. 그래야지만 8명의 내방 선생님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내방 선생님들이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서 어떤 수술을 받아가는지 수술을 받아가는 예시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보시면요. 지급률은 방문과 좀 다르죠. 방문은 0부터 19가 38%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방은 38%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레이드가 20대면 39%, 1% 올라가는데 조금 계단이 높아요. 그죠? 예. 내방은 좀 높습니다. 그래서 45%, 최고는 55%가 아니고 45%예요, 내방은. 그래서 40, 지금 42% 받는 분이 45%를 받으려면 요런 규정을 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45% 가기가 조금 만만치 않지만 38%나 40% 정도 되면 일반 방문 선생님 수수료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방은 매출이 방문보다 커요. 한 0.8배 정도가 큽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천에 있는 어떤 선생님은 183과목을 관리하십니다. 수수료가 41%인데 350 정도 나옵니다. 자, 여기서 350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이 선생님이 하루 관리하는 관리 시간이에요. 5시간 30분. 방문 선생님한테서는 나올 수 없는 시간이죠. 끝나는 시간이 몇 시냐면 6시 반에 끝납니다. 1시부터 해서. 이게 이제 시간 대비해서 이분이 받아가는 수수료가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내방 선생님이 40% 선생님 보실래요? 143과목이지만 260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평 같은 경우는 140인데 330 정도. 이 선생님 5시간 일하시고, 이 선생님은 6시간 일하시고, 여기는 5시간 일하고 290, 300. 그래서 내방 과목이 요 정도, 100과목이어도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의 내방 선생님을 육성하려면 이 과목 수가 이제 패키지가 많아야 되죠, 대신. 공룡상품 107과목 가지고 200만 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관리 시간. 그래서 육아를 같이 자기 애를 돌보면서 내방 선생님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내방 선생님하고 센터에서 상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상품의 운영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규정입니다. 학습센터는 방문과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예,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다른 규정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런 규정들이 전산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산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전산 업무를 다 해보셨으니까, 이따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 규정은, 일단 내방은 입회의 종류가 하나 더 있어요. 신규 입회, 복회, 뭐 과목 추가, 이건 방문과 똑같은데, 상품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품 변경은, 어, 상품이 패키지가 늘었다, 줄었다. 요런 게 상품이에요. 줄면은 자동으로 퇴회. 그래서 네 과목 하는 애가 세 과목 됐을 때 퇴회 쳐야 되냐고 전화가 오는 센터장 계시는데, 퇴회가 아니고, 요거는 상품 변경으로 가서 바꾸는 작업을 하면 안 하는 한 과목은 자동으로 퇴회가 돼요. 그래서 퇴회 입력할 필요 없고, 물론 반대로 세 과목 하는 애가 네 과목이 되면 상품 변경에 가서 한 과목을 추가하면 입회 입력 안 해도 됩니다. 자동으로 한 과목이 입회가 됩니다. 그래서 상품 변경 메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방문 관리한 애가 내 방으로 올 때 퇴회치고 입회하는 게 아니고 상품 변경으로 학습 행태를 바꿉니다. 형태를. 네 방으로. 그 다음에 학습자 과목이 바뀌는 경우, 아까 얘기했던 세 과목이 네 과목이 되고 네 과목이 세 과목이 됐을 때 상품 변경이라는 메뉴를 써야 됩니다. 요거 상품 변경은 한 달에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중간에는 안 됩니다. 월 말 24일부터 마감 날까지. 요때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품 변경은 24일 이후에 바꿔놓으면 25일 날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걸 1일자부터 반영이 돼요. 그래서 상품 변경을 해놓으면 실적이 잘 안 보입니다. 여기는 숨어 있는 실적이에요. 그래서 그 실적 보는 건 이따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반영은 이골 1일자에 반영이 되고 이골 1일자부터 진도가 생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선불제고 회비를 24일부터 차액이 안 들어가요, 이때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입회하는 범위인데 이건 이제 소스 관련된 건데요. 입회 범위는 센터에는 학습 지국처럼 영업 지역이 있잖아요. 방문 선생님들 선생님별로 지역이 있고, 근데 내방 선생님은 지역이 없어요. 그죠? 네. 내방 선생님 한 분이 계실 때는 센터에 오는 모든 소스는 그 선생님 건데 두 분이 계시면 누굴 줄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방 선생님도 가상의 지역을 만들어 놓으신 게 좋습니다. 이해가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지역을 그렇게 나눠 놓으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방문 회원에 대해서는 방문 회원이 타 지역 소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본인의 관리 지역에다가 올려놓으면 다른 지국에서 본사에 센터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내방 회원으로 등록하게 되면 타 지역 본인의 올린 선생님한테는 내방 실적을 하나 줍니다. 그 선생님은 필요 없는. 네. 그건 이제 그 전에 본인의 관리지에 올리기 전에 그 지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뭐 저희가 권장사항은 아니지만 그 뭐야 본사에 문의해서 안내 듣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요 소스 이런 소스는 서로 갈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방 선생님이 두 분일 때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소스가 센터는 학부모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들릴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 들어왔을 때 그 소스를 누굴 줄 거냐? 입회 상담원 센터장님이 하실 경우도 있고, 뭐 없으면 내방 선생님이 하실 경우도 있는데, 그 소스를 누구한테 줄 거냐? 그 센터장님 권한이에요. 그거는 본사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장님이 규정을 센터 내에서 잡으셔가지고, 이번 소스는 누구한테 준다. 이런 게 있고, 이렇게 되면 순번제로 돌아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월 첫 소스, 그렇게 들어온 소스는 한 과목짜리인데, 두 번째 소스는 세 과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순번을 1번 순으로 받은 선생님이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방도
지역을, 가상 지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회. 내 방에는 방문에 없는 태회가 하나 있어요. 자동 태회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 태회는 언제 생기느냐? 내 방은 학원이기 때문에 회비를 미수를 남기시면 안 돼요. 미수면 자동으로 전산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 방은 회비를 외상으로 받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다음 달 초에 주세요. 이거 안 돼요. 네, 그래서 자동 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원은 엄마들이 속된 말로 쌩깔 수가 있습니다. 방문은 선생님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집에 가서 엄마 얼굴도 보고 그러는데 학원 센터는 엄마가 1년 내내 얼굴 안 비치는 엄마도 있어요. 네. 물론 뭐 전화로 소통을 하겠지만 그리고 학원이니까 일반 학원처럼 그냥 어제까지 왔다가 오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수는 자동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정태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상품 변경으로 나눈 태는 줄었을 때는 태회, 늘면 순중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합산 수치로 갑니다. 그 다음에 월중 태회 처리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환불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저희가 어 뭐야 선불제이니까 월 말까지는 공부를 하고 마치게끔 충분히 상담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주 1회 상품이 있는데 순중 실적은 1회 상품 공용 과목 한 과목 하면 입회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주 2회 상품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7만 5천 원. 요거는 이제 한 과목이에요. 한 과목하고 두 번 오기 때문에. 그 다음 12만 원짜리는 이제 두 과목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세 과목부터는 세 과목이 3입니다. 순중 3. 네 과목은 4. 그래서 순중수 계산하는 거, 이렇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구간 회비 동일합니다. 방문이랑 18, 9, 15, 16, 23. 19, 16, 24에 차액이랑 같이 들어가는 요 앞에까지는 이걸 회비 안 들어가면 가입해. 뭐 이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 구간 회비는 나누기 4가 아니고 조금 다릅니다. 이거. 네. 그래서 구간 회비표는 입회할 때면 자동으로 나오니까 요건 가지고 계시다가 회원 상담할 때 엄마들한테 이제 이 구간 9일부터 들어 시작했으니까 9만 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요걸 보고 상담을 할 때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다음에 환불 규정이에요. 이거는 센터에 저기 뭐야 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오는 감사 받아보셨죠? 네,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들은 감사 나오기 전에 꼭 본사로 전화를 하셔야 돼요. 감사 언제 온다고. 그 불시 감사가 있고 통보 감사가 있어요. 근데 보통 언제 온다고 미리 알립니다. 교육청에서. 그리고 교육청에 센터장님 바뀌시면 매일 먼저 해야 될 게 교육청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담당 교육청이 있어요. 화명이나 여기 신반덕은 부, 부산 북부교육청일 겁니다. 북부교육청 민원실로 전화해서 학원인데 원장이 바뀌었습니다. 안내 전화. 핸드폰 번호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예전 센터장님 번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전화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전 번호가 이건데 요 번호로 바뀌었습니다 하면 그 번호로 바꿔놔야지 학원에서 오는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예전 센터장이 받아갖고 전환을 해주고 이게 시기가 놓쳐버리면 안 되는 감사 나왔을 때 특히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준비를 안 해놓으면 감사가 뭐 크게 뭐 그거 한 건 아니지만 준비를 안 해놓으면 그걸 뭐 지적사항 때문에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학원에 전화해서 오늘이라도 전화번호를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시흥은 시흥교육청입니다. 예. 그 다음에 환불 규정. 요거 이제 감사 나올 때 이게 붙어있나 안 붙었나 봅니다. 바깥에 출입문 밖에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출입문 바로 옆에다가 그 잠금장치 옆에다가 붙여 놓으시면 돼요. 요거랑 교습비 등록한 내역 두 개를 바깥에다 붙여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 안에도 똑같은 걸 붙여 넣어야 됩니다. 게시판 있죠? A4 꽂이 네 개 있는 거.
이게 그냥 전단지 붙이라고 준 게 아니에요. 거기는 교습비 반환, 그 다음에 교습비 등록 내역, 그 다음에 학원 설립 운영 등록증이라고 있습니다. 그 원본을 붙여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원 강사 게시표가 있어요. 이 네 가지를 붙여 놓으라고 그 네 가지 게시표를 만들어서 드린 거거든요. 거기다가 그걸 붙여 놓으셔야 돼요. 전단지 붙여 놨다가 그 교육청에서 나오면 그게 없다고 지적사항 나오면 벌점 맞을 수 있거든요. 그걸 붙여야 되고, 환불 규정은 이렇게 있다는 거. 그걸 길게 써놓은 걸 짧게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소수 처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센터 내 다 된다는 거, 내방교사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무료 진단 행사해서 나온 소스. 과연 누굴 줄 거냐? 이건 발굴된 사람을 주면 됩니다. 방문 선생님과 내번 선생님 같이 나갔는데, 방문 선생님이 발굴했으면, 방문 선생님이 방문으로 입회를 하고, 내 방으로 상분 전환해서 보내는 거. 센터 내에서는 그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극히 드문 경우인데 현재 기존 회원이에요. 방문 회원. 그런데 지나가다가 여기 센터 있네. 재능이네. 나도 재능하는데 하고 들어옵니다. 엄마가. 들어와서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상담을 받아요. 이런 엄마가 있었어요, 실제. 그러면서 한자를 입혀요. 자, 이 소스 누구 거? 이건 누굴 줘야 돼요? 이 소스는? 내방 한자 관리할 선생님을 줘야 되나요? 원칙은 내방 선생님 소스가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센터는 한자는 내방에서 관리받을 수 있고 수학은 방문해서 관리받을 수 있어요. 예. 이원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기존 회원이잖아요. 이건 그 방문 선생님이 우리 동네 센터 있으니까 방문 관리 받기 힘드시면 센터로 가도 됩니다. 이걸 사전에 엄마한테 고지를 안 해놓으면 이 소스는 누구 소스다? 내방 선생님 소스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갈등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사전에 방문 선생님들한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기존의 학부모들한테 센터 얘기를 잘 해 놓으시라고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기인수 이게 가장 복잡한 상황인데 센터에서는 아직까지 전선으로 해결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내방회원의 방문으로 가는 인수인계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센터가 전체 지구 이 학습센터 시스템을 전선에 갖고 있지는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센터가 학습센터처럼 동일한 전산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내방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일반 지국에는. 그래서 내방 회원이 일반 지국으로 간다. 센터와 센터 간에는 상관없어요. 시스템이 똑같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센터가 아닌 곳과의 왔다 갔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인수인계 건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방 회원이 이사를 가서 그 B 지국에 갔는데 B 지국에 센터가 아닌 거예요. 그럼 방문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방문 관리를 싫다. 나는 센터만 가겠다. 그러면 그 회원은 센터 퇴회입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잘 설명해서 이제 그럼 방문 관리 계속 유지해서 학습 관리 받겠다. 그러면 방문 선생님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내방 회원을. 근데 방문생한테 보낼 방법이 없어요. 전산이 저 B지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만 먼저 가고 관리를 받게 하고 전산은 월 말에 센터에서 상품 변경을 방문으로 바꿔야 됩니다. 방문으로 바꾼 다음에 이걸 1일자에 이 회원을 인수인계에 보내야 돼요. 방문 회원으로.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이게 이제 제일 복잡한 경우예요. 반대로 B지국에서 내 방문해오니 센터로 오겠다. 요거는 이제 센터에는 내방 선생님이 방문회원도 받을 수 있거든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내방 선생님이 방문으로 받아서 월 말에 방문의 상품 변경을 통해서 내방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센터 애들이 가는 경우, 센터에 방문회원이 가는 건 상관없죠. 조직도 방문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으니까. 예. 내방 회원이 움직일 때가 가장 복잡합니다. 그럴 때는 잘 모르겠으면 상황이 발생하면 본사에 문의해서 안내받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을 여기 쭉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운영 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사회관 수수료 정산, 아까 금방 애가 가는 경우잖아요. 수수료 정산은 실시간 처리가 안 돼요. 이게 제일 맹점이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지국장님과 지국장님이 보내는 선생님과 받는 선생님 맞춰가지고 수수료가 나왔을 때 일반 정산을 오프라인 정산을 해주는 방법.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센터 내 학습 형태가 다른 회원 인계인수 받는 고행을 쓰는 건데 방문이 네 방으로 변경하면 방문으로 인수 후에 월말에 바꾸는 거. 금방 얘기했던 거. 네 방이 방문으로 오면 네 방으로 인수 후에 월말에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소수 처리 원칙은 내방교사 관리 지역도로 만들어라. 처리 기준에 맞춰서 처리하시면 되고, 요거는 일정하게 센터장의 권한이다. 그 다음에 센터 내 내방교실 인수인계도 조직 상황에 따라서 내방교사 수수료 안정화 측면을 우선 고려해서 내방 회원을 수수료가 적은 선생님한테 옮겨주는 작업, 예, 요것도 필요하다는 거.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야지 네 방 선생님 안정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선생님, 세 분 선생님, 네 분 선생님 되고, 네 분이 여덟 분까지 되는 이런 선구조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센터가 아닌 조직에서 센터 간의 소수처리 기준. 이게 이제 본인의 관리죠.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센터 아닌 데서 내방 소스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방문소 들어오면 상관없고 똑같은데. 그 다음에 패키지 입회 소스를 공용 상품으로 등록한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17만 원을 했잖아요, 세 과목이. 근데 일반 과목 세 과목은 17만 원보다 적어요. 그쵸? 4만 천 원, 4만 천 원, 4만 천 원 하면은 12만 3천 원. 그죠? 그러면 얼마 남죠? 5만 원 정도 남죠? 그럼 한 과목을 더 넣으시는 센터장들이 계세요. 그래서 네 과목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그거 안 됩니다. 네. 그렇다가는, 그 큰일 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예. 과목 수를 늘리는 작업 하시면 안 돼요. 엄마는 패키지로 완줄 아는데, 전산에는 공룡상품으로 등록된 센터 회원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또 있을 수 있는데, 빨리 원위치 시켜 놓으시길 바랍니다. 예.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몰랐는데, 아, 그 나도 저렇게 해볼까? 오늘 알았네? 이런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그 외에, 아까 얘기했듯이 센터 회원은 내방 따로 방문 따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복수 교사가 관리가 가능해요. 내방 두 과목, 뭐 세 과목 패키지 하고 단 과목 하나 방문 선생님 이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엄마들이 이런 고객들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방 상품 신입 입회비는 없어요. 내방은 입회비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방문은 5천 원 있지만 여기는 없습니다. 나라에서 못 받게 해서 없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쿠키분은 없고요. 한국사 안 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다시 한번 주지시켜 준 거고. 그 다음에 샘 수학하고 수학 같이 하면 방문은 5천 원 할인이 되는데 내 방은 없습니다, 이거. 네, 왜냐하면 내 방은 학습 시간이 10분이 아니고 50분 이거기 때문에 할인이 없어요. 그리고 패키지로 가면은 3만 원부터 가지고 할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녀회비 지원됩니다. 네, 그리고 30% 할인되고요. 내방으로 했을 때. 그래서 학습센터에서는 특별 운영비를 매월 별도 지급하는데, 이게 이제 별도 지급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내방 과목이 많던 적던 10만 원을 매월 드렸는데, 이제는 내방 회원 과목 수에 따라서 비례 배분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센터는 20만 원, 30만 원이 넘는 데도 있어요.
내방 회원만 가지고 드리는 특별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수료 산출 시에는 내방과 방문이 누계 순정을 통합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방 누계가 따로 있고 방문 누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방 수수료가 들어오고 방문 수수료가 들어오고 통장에 두 번 찍혀요. 내방생들은 했을 경우 안 하면 상관없겠죠. 음. 그래서 수수료 안 들었다고 전화 오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예. 조금 있으면 또 들어와요. 예. 그래서 단 전문 선생님 수수료는 샀습니다. 그래서 고객 상담 뭐 그런 전문 수수료 1% 주는 거 있잖아요. 내방 선생님한테는 그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패키지로 했을 때 훨씬 방문보다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떼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이 자료는 저희들 다 보내드리니까 학습센터 자료실에 가도 학습센터 자료실 어딘지 아시죠? 나의 업무에 가시면 마이 데스크나요. 거기 가면 학습센터 자료실이 있어요. 자료실에 가시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센터 관련된 자료들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필요한 자료 있으면 이런 게 필요하다 하고 김미진 대리한테 요청하시면 채시나 이런 걸로 요청하시면 그때그때 자료를 드리고 있으니까 전화를 많이 하시면 빨리 업무가 제 몸으로 자기 몸으로 들어옵니다. 예. 물론 전화 안 하고도 알아서 척척척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예. 그 주위에 센터장님들 있죠. 같은 사업부나 사업구 내에. 예. 그 센터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얻는 노하우도 자기화 시키는 작업.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센터가 뭐 사업부에 하나, 뭐 두 개 이래 있을 때는, 이렇게 있을 때는 그게 잘 안 됐는데, 센터장님들이 이제 60분 정도, 한 200명 정도의 뭐지, 조직장님들 중에 60분 정도가 센터장이기 때문에 센터장님들의 상호 간의 소통도 좀 많이 일어나는 상태니까 신규 센터장님들은 뭐 다른 오래된 센터장님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좀 많이 가지셔야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 시간부터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어, 전산으로 어떻게 구축됐는지 보는 시간입니다. 전산 업무 일정, 이거는 이제 일정표에 다 나와 있죠. 뭐 양식 신청 언제 해라, 뭐 소액 현금 언제 해라, 뭐 운영 방법 이런 것들 하는 기간, 이건 이제 그냥 적어 놓은 거고요. 이런 거 센터도 똑같다는 거. 그다음에 선생님 업무가 있어요. 계약. 내방 선생님 계약은 어디서 하느냐? 저기 뭐야, 1년에 한 번씩 방문 선생님들 계약하시잖아요. 자동으로. 문자 보내고 전자 사인 받고. 똑같습니다. 고기 하는 메뉴에 내방 선생님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내방 선생님 대상자를 선택해서 그분한테 계약서를 보고 그분이 사인하고 확인하고. 요게 있고 그 메뉴에 보면 뒷부분에 그 뭐 미등록 이런 게 뜹니다. 요건 뭐냐면 내방 교사로 교육청에 신고를 하셨냐 안 하셨냐를 물어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했으면 거기다가 클릭해서 등록, 안 했으면 그냥 두시면 되고. 아시겠죠?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다음 계약은 시작 시점은 똑같습니다. 방문 선생님이 위탁해서 시작 시간이나 선생님이 시작한 거나 1년 단위로 돌아가는 건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 복귀 등록하는 게 이 복귀 화면이 좀 다르죠. 해보셨 분은 알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은 이 복귀에 가시면 이 복귀 일자 선택하고 관리 형태를 선택하면 그 형태에 맞게끔 밑에가 이렇게 열립니다. 과목이 숨어 있던 게. 그러면 패키지를 눌렀다 그러면 패키지를 클릭하다 보면 요런 메시지가 떠요. 이런 메시지 뜨면 보시면 존재하는 패키지 상품이 없습니다. 하고 본사로 문의 바랍니다. 하면 본사에 채시나 쪽지나 전화나 카톡이나 뭐 소통할 수 있는 걸로 요 상품이 없답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그 상품을
쪽지 받는, 문자 받는 그 시간 내외로 즉시 만들어 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 패키지를 만드는 과목에 거의 무한대로 나옵니다. 세 과목. 하나, 둘, 셋. 예, 하나, 둘, 셋. 로또보다 많은 경우의 수가 생겨요. 그래서 패키지 상품을 미리 다 만들어 놓지를 못합니다. 지금 한 2,000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매달 요청이 들어옵니다. 특이한 구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요거만 명시, 이 포켓에서는 요거만 명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록을 완료하면 이것도 같습니다. 여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이 좀 다른데 여기는 방문에 없는 거예요. 어, 세 과목을 했을 때 저희가 세 과목인데 주 5일을 다 세팅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과목별로 방문 횟수가 2, 1, 2 이렇게 나와요. 네 과목이면 1, 2, 2 이렇게 나오고 다섯 과목이면 방문 횟수를 아예 세팅을 해놓습니다. 주 5일로. 그래서 어떤 과목 수에는 2가 나오고 어떤 데는 1이 나오고 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관리 카드에다가 이 과목을 어디다 찍을 거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예, 이게 뭐 숫자가 더 찍는다고 이면 두 번밖에 못 찍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관리 카드, 고객 상담 카드에 이 회원 이 과목을 어디다 놓을 건지 선택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덜 찍는다고 금액이 줄어들고 이건 없어요. 전산에서만 관리 카드에 배치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놓았다는 거 그냥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 변경은 관리 형태가 바뀌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24일 이후에 진행을 하는데 단 이골 회비가 입금된 과목만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 세 과목을 하고 있으면 이골 회비가 17만 원이잖아요. 그 17만 원이 회비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지금 3월이니까 4월 달 회비가. 들어온 해우는 상품 변경이 가능합니다. 미수 아직 4월 회비가 입금 안 된 애는 상품 변경을 해도 안 뜹니다. 나오질 않아요. 상품 변경 해야 되는데 왜 애가 없나요? 하고 전화 오는데 회비가 안 들어와 있으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회비를 입금하고 그 다음에 세 과목이 네 과목 될 때는 3만 원 더 추가하라고 떠요. 그러면 3만 원만 더 결제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셨죠? 예. 그리고 네 과목 반대로 네 과목은 내가 세 과목이 되면 20만 원 든 회비가 들어와 있고 세 과목으로 바뀌면 17만 원이니까 차액이 3만 원이 생기잖아요. 차액은 어디로 환불 받을 건지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환불 계좌를 입력하면 3만 원은 이걸 8일 날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차례대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상품 변경할 때 상품 메뉴에 가서 회원 번호를 쳐서 검색을 하면 그 회원이 지금 하고 있는 과목 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하고 앞으로 바꿀 과목 패키지면 패키지 지금 네 과목 한데 세 과목, 뭐 네 과목 아니면 다섯 과목으로 체크를 해서 딱 요때도 클릭하면 뭐가 뜰 것 같아요? 요게 뜨겠죠. 패키지가 없으면. 예,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없으면 이게 떠요. 그러면 뜨면 어떻게 해요? 본사로 전화를 하든가 아니면 쪽지를 보내든가 챗을 해서 그 과목을 기존 하고 있는 과목은 본사는 상관없고 하고자 하는 과목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MKEQ5를 하겠습니다. MKEQ5를 알려주시면 MKEQ5라는 패키지 상품 코드를 만듭니다. 본사에서. 그러면 2분 정도 걸립니다. 2분 후에 다시 입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상품 변경을 해놓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골 1일자에 반영돼요. 이골 1일자 마감 끝나고 그러니까 마감 전까지는 이 상품 변경이 전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내역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내역에서 이걸 삭제할 수 있어요. 예, 마감 전까지는. 삭제하고 새로 바꿀 수도 있고. 이게 실수로 잘못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감 전날까지 쭉 그대로 내역에서 보여주고 이걸 없애고 새로 바꾸고 이걸 가능하게 합니다. 아직 픽스가 된 걸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내역에서 가능하다는 거. 잘못했다고 전화 와가지고 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센터장님들 계시는데 여기 와서 본인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 시스템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만들어졌지만 유들이라는 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상품 변경을 했더니 아까 얘가 내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과목을 했는데 여기 여덟 과목이 됐으니까 두 과목이 더 많잖아요. 그럴 때 실적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요 끝에 보면 나의 업무의 실적, 일일 실적에 가면 목표 달성률 학습센터라고 따로 있어요. 센터만의 실적을 보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통합, 요 검색 옆에 통합 내방 방문을 선택해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기본은 통합으로 나옵니다. 합쳐진 걸로. 그 내방만 보고 싶으면 내방 클릭해서 검색하면 내방만의 실적만 따로 나와요. 이거 센터장님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통합해 보시면 여기 순증이 있잖아요. 요 순증 수랑 상품병이 아까 있었으면 상품병의 수를 요걸 두 개를 더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날 순증 수가 되는 거예요. 요것만 보고 우리 잘못됐다고 전화 오시면 오시는 분이 계세요. 네. 요거랑 요거 더해서 보세요라고 분명히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디서 본다고요? 목표 달성 학습센터 내방으로 해서 검색해서 보는 거예요. 통합은 기본으로 나오는 거고 마감 끝나고도 관리홀보 학습센터라는 메뉴에서 따로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용 과목이 몇 프로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네 방 클릭하면 요 끝에 공용 과목 몇 프로, 전용 과목 몇 프로, 과목 수랑 퍼센트가 같이 보입니다. 네 방을 클릭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전용 과목의 비율은 마감 데이터에서만 나옵니다. 마감 안 하고 일일 실적에서는 안 나와요. 네, 일별로 전용을 데이터를 만들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부가 콘텐츠는 어디 있나요? 라고 센터장님들은 부가 콘텐츠라는 메뉴가 따로 붙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가 콘텐츠를 보는 곳을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회원 관리 카드, 선생님 관리 카드 보는 데 있죠. 네, 고객 선납 카드 보는데 선생님들 거. 거기서 선생님을 선택해서 그 선생님의 관리 카드를 보면 요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달력도 나오고 요일별로 애가 무슨 과목을 하고 있는지, 애들이 누가 있는지 보는 곳. 여기서 공부 더하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클릭하면 공부 더하기가 창으로 뜹니다. 여기서 출력할 수 있고, 여기서 문제를 뽑아볼 수 있고, 거기는 수학, 과학, 국어, 한자, 영어 단어장, 리딩 단어장, 리딩 티지, 학교 공부 다지기, 요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학년별로 인쇄돼서 나오는 거 있죠. 그거 PDF 파일로 올려놓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이건. 뽑아서 볼 수 있게끔. A4로. 이게 공부 더하기가 있고, 요 관리 카드 안에 다지기라고 써져 있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지? ABC, 수학은 ABC, 그 다음에 심화 문제 세 가지 들어가 있고, 어, 국어는 읽기, 독서 기록장이 들어있고, 영어는 단어장이 들어있습니다.
그 세트 안에 붙어 있어요. 얘 보시면 수학인데 없죠. 진도가 없으면 안 나와요. 예. 진도가 있어야 있는 애들만 나오고 그것도 뭐 A, B, C는 없습니다. 유아는 D 등급 붙어 있습니다. 수학은 관리 카드는 거기 있고 공부 다지기 더하기는 선생님 고객 상담 카드 안에 있다는 거. 예. 그다음에 요건 이제 안 해도 될 업무 중에 하나에 새로 추가된 업무. 이게 이제 교육청 업무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온다. 그럼 본사에 전화하는 것뿐더러 뭘 보셔야 되냐면 주무관이라 그래요. 그들을 공무원들, 교육 공무원들, 주무관이 와서 뭐 내놓으세요, 뭐 주세요, 뭘 준비되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모아놓은 게 회원 업무 안에 학원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원 운영 메뉴 안에는 비치 서류 뭘 모아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영수증, 그다음에 애들 수강생 대장, 회원 대장이에요, 이거. 이게 나라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강생 출석부, 회원 출석부, 그다음에 현금 출납부. 요걸 보자고 합니다. 그들이. 그러면 요 메뉴를 클릭해서 보여주면 되는데 여기서 영수증하고 출납부는 수강생 대장까지는 나와요. 근데 출석부는 안 나옵니다. 출석부는 빈 페이지만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스템으로 출석이 안 오고 어디에 온다 그랬죠? 출결 시스템에 출석부가 있어요. 예. 출결 시스템은 우리 드림 팩토리에 붙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출결 시스템에 보면 회원 그거 출결 현황 볼 수 있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클릭해서 그걸 보여주시면 돼요. 우리 출결 관리 이렇게 열심히 제때제때 잘 하고 있다. 그게 이제 그들이 원하는 서류거든요. 그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되고. 자, 영수증. 영수증은 원래는 다 프린트해서 5년치를 보관하세요. 그럴 겁니다, 아마. 주무관들이 와서. 그러면, 아,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그때그때 엄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5년 전 거도 프린트해서 줄 수 있다는 걸 클릭해서 보여주면 돼요. 이거 지금 교육 끝나고 가서 한 번씩 보세요. 뭐가 있는지. 예, 그런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내방 계약하는 방법. 요 위치를 따라가시면 계약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내방쌤한테 요청서 보내고 요 옆에 아까 얘기했던 그 미등록 요겁니다. 강사를 등록했냐 교육청에 요건 센터장님이 클릭해서 등록했다 안 했다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출결 간편 사용 안내서라고 이게 이제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들은 보내드릴 건데 이걸 요걸 꼭 읽어보셔야 돼요. 맨 앞에 꼭 우선 확인하세요. 이렇게 크게 써놨습니다. 왜 확인해야 되느냐? 스마트 출결 시스템은 태블릿 PC나 PC에서 돌아가요. 이거는 앱이 아니에요. 구글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뭐 아이폰 뭐 거기서 받는 앱이 아니고 주소입니다. 이 주소를 치고 그대로 들어가시면 관리자 주소가 따로 있고 학생용 주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태블릿 어디지? 출결 태블릿 게시대에서 문 앞에 놔두는 센터, 거기는 학생용 주소로 로그인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관리자 주소, 그 회원이 등록이 안 돼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회원을 임의로 등록하는 게 아니고 내방 회원으로 전산에 들어가 있으면 자동으로 여기에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단, 출결 동의를 해놓은 애들만. 그 동의는 언제 하느냐? 입회할 때 하든가 아니면 JM에서 등록하는 창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등록 메뉴에서 그 회원들 등록해야지만 출결 시스템에 붙어요. 예, 이게 애가 없다고 전화 오시는데 그걸 안 해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출결 시스템은 등록하는 날은 출결이 안 돕니다. 왜냐하면
걔가 벌써 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출결은 다음 날 등록하고 다음 날부터 번호 눌러서 출결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를 세팅하는 방법, 뭐 안 했으면 요거 따라서 그대로 세팅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사진을 등록하는 거예요. 애들 사진 하나하나 찍어서 등록해 놓으면 그 사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등록하면 번호 누르고 하면 이 사진이 AI 사진을 이렇게 바꿔줘요. 그래서 저장했다가 한 달에 넷컷 해서 엄마한테 보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진을 골라서 보낼 수도 있고 뭐 자동으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원할 때도 꼭 해야 되고 하원 입력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알림 톡으로 가요. 자, 이건 알림 톡은 뭐냐? 엄마가 이 출결 시스템을 동일하게 깔아놓지 않아도 톡으로 가기 때문에 받는 거는 할 수 있어요. 보내는 건 안 되죠, 대신. 그래서 톡은 한번 갈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은 본사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컷이 갑니다. 재능 네 컷 받아서 좋아하는 엄마들이 있으니까 꼭 잊지 말고 보내주고 알림장도 쓸 수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관리자 모드를 PC에 로그인해 놓으시고 여기에서 알림장을 작업해서 사진도 올려서 애원한테 1대1로 보낼 수도 있고 1대 다로도 보낼 수 있고 알림장은 학부모와 소통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JM에서도 할 수 있어요. 내방쌤 JM에서 똑같이 과목 병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센터 자료실의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센터 자료실은 보시면 마이데스크죠. 조직자님도 마이데스크고, 지국장님은 지구장님들은 서비스 바로가기에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자료실에 가시면 교육 자료, 업무 자료, 디자인 모음 자료, 뭐 자료 나눔, 다른 센터장님들이 만들어서 올려놓은 자료들 같이 볼 수 있고, 내가 만들어서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검색해서 자료를 찾을 수도 있고, 이런 게 학생의 자료실이 있다는 거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사고 났을 경우, 회원이 다칠 수가 있어요. 뛰어다니다가 책상에 뭐 머리를 찧을 수도 있고, 발가락을 다칠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일어났던 사고에 대한 예시입니다. 예. 화상, 요즘 화상을 많이 입어요. 그 우리 정수기, 뜨거운 물, 꼭지를 잘못 눌러가지고, 애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 화상 때문에 뭐 병원 치료받고 요거 보험 다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1번 본사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본사에다가 전화해서 이 전화번호는 지금 옛날 번호인데 어, 김희진 대리나 파트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사고 났다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본사는 사고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사후 상담만 해주시면 1번하고 9번만 해주시면 되는데 구비서류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이제 이 보험회사가 엄마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다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원칙은. 근데 인정상 우리가 엄마한테 센터장님들은 간혹 전화를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됐냐, 치료 잘 받았냐, 이런 전화. 네. 그런 상담을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보험회사하고 엄마하고 해서 사고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배상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보험은 매년 본사에서 갱신하고 증권을 교육청에 보냅니다. 교육청에서 매년 핸드폰으로 보험 만료됐으니 증권 보내세요라고 문자가 와요. 그럼 그 문자를 본사에 그냥 토스만 해주시면 돼요. 예. 원장님들은, 센터장님들은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다른 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하는 거, 법정 의무 교육이라고 있어요. 요즘 이제 의무 교육 하나 더 추가된 게, 한 세 가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연 1회, 센터장님 지금은, 예전엔 연 2회였는데, 지금 아마 연 1회, 교육청에서 문자가 옵니다. 언제 무슨 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아야 될지, 아니면 집합 교육을 받아야 될지 안내가 와요.
그리고 그건 두 번 정도의 기회를 줘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첫 번째 못 받으면 두 번째는 꼭 받으셔야 되고, 첫 번째는 집 근처, 센터 근처에서 받을 수 있지만, 두 번째는 도를 뭉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 타고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꼭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강사는 한 번, 내방 선생님들에 한해서 법정 교육이에요. 그래서 안 받으면 벌점이 나와요. 그래서 10점, 뭐 15점 이렇게 나오는데 세 번 30점. 그래서 점수가 65점 넘으면 66점 되면 센터 문을 닫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잊지 말고 법정 의무교육 참석해 주셔야 되고 그 의무교육은 아동학대 예방 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이런 교육도 있고 여기 하나에 아동 안전보건이 있어요. 그거 뭐 심폐소생술도 배우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4시간짜리 교육이 있는데 요거는 온라인으로 2시간 하고 오프라인으로 2시간 하는데 현재까지는 의무는 아니에요. 이건 벌점이 없어요. 안 나가도. 근데 내년 정도 되면 이게 의무로 갈 수 있으니까 미리 받아놓으면 내년에 안 받아도 됩니다. 시간 날 때. 그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거 태권도 학원이라는 게 애들이 과격하게 하는 축구 교실 이런 데서 받는 건데 학원까지 다 받으라고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무교육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학원 등록 절차인데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신규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이런 오픈 지원 물품도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오픈 지원 물품 중에 요거 있죠. 포스터. 요건 학습센터만 쓰는 포스터인데, 이 포스터가 오래돼가지고 빛이 바래거나 추가로 받고 싶으면 연락을 주시면 요 3장에 한해서 더 나갑니다. 그리고 배너 오래돼가지고 갈아야 되겠다 싶으면 이거는 이제 지국 운영비로 하셔야 돼요. 배너 시안은 저희가 자료실이나 이런 데 올려놓을 건데, 올려놓은 거 받아서 아니면 받으셔가지고 연락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센터장님들의 기본 마인드와 상품과 운영 방법, 그 다음에 전산 내역까지 해서 끝났습니다.